네, 안녕하십니까. 나무 ENR의 김태선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주식시장 쪽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하고 나스닥 시장 쪽 성과 분석이라고 그럴까요? 그동안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성적표를 그동안 기록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시간인데, 그래서 리스크하고 리턴에 대한 그 위험 대비해서 얼마만큼 수익이 났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샤프 지수라고 그러거든요. 샤프 레이쇼를 이제 평가해 봤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왜 필요로 하냐면은, 일단은 투자자 입장에서 어느 시장에 그 리스크는 얼마이고 거기에 따른 수익은 얼마인지를 이제 과거 데이터이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은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시장에 그 자산을 배분하거나 하는 게 더 효율이 큰지,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투자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분석 없이 뉴스에 의해서 이제 투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데이터 수준은 과거이지만 어쨌든 히스토리컬한 성적표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성과를 보였는지를 미리 알고 들어가면 확률적으로 그래도 우량한 성과를 보인 그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 면에서는 더 많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과 지표 중에 샤프 레이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에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가 데일리로 하는 거는 너무 이제 복잡하고, 그래서 먼슬리 기준으로, 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다 가공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하기에 앞서서 코스피하고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 종합지수죠. 이 양 지수에 대한 어떤 트렌드, 먼슬리 베이스로 해서 이제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선이 이제 대한민국의 코스피고, 오렌지색 선이 이제 나스닥인데, 보시다시피 코로나 이전까지는 코스피가 이제 어떤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이제 횡보를 보이다가 코로나 터지고서 반등했다가 다시 이제 조정 국면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초반에는 이제 횡보 국면이다. 그래서 이제 리스크는 적으나 리턴은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터진 이후부터 급등해서 올라갔으나 다시 또 떨어지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수익률이나 변동성은 확대되고 있으나 수익률은 그렇게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제 쭉 봐야 되겠고요. 반대로 나스닥 쪽은 15년 1월 달부터 쭉 해서 코로나 전까지 조금 조정이 잠깐 있었죠, 중간에. 그러다가 이제 유동성 공급 이래저래 돈을 많이 풀어서 저금리 기존 또 움직임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가격이 올랐다가 최근에 와서 또 금리 상승 때문에 조정 국면 하락세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15년 1월 달부터 올해 저희가 이 데이터셋을 8월 달까지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 등락폭하고 방향성을 보면은 얼추 양시장의 어떤 성과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조금 더 계량화하고 숫자로 만들어서 이제 보는 게 이제 샤프 레이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15년 1월 달부터 최근가까지 가격 등락도 약간씩 있고요. 그래서 추세적인 것들을 이제 관찰하십사라고 해서 이제 슬라이드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먼슬리 데이터에 대한 등락에 대한 것들, 월별 수익률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 로그 해가지고 LN에서 코스피나 나스닥 시장에 대한 월 베이스로 한 월별 수익률 등락폭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이 초반에는 조금 이 나스닥 쪽에 밴드가 이제 좀 확대가 이제 됐고, 중간쯤 돼서는 이제 조금 혼조 양상을 보이다가 쭉 길게 보면은 진폭이 크게 확대된 때, 요런 때 보면은 이제 코스피 쪽이 이제 너무 많이 급락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스닥보다 더 많이 이제 내려오는 국면이 있고, 여기는 좀 반대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극단에 대한 비교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봐서는 코스피 쪽이 이 하단에 가격이 이제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던 것들이 관찰 그 개수가 더 많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진폭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이 깊이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요거만 놓고 보더라도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그 가격 움직임하고 이 수익률로 봐서는 조금 코스피 쪽이 리스크가 더 크게 가격에 대한 진폭이 더 큰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샤프 레이쇼로 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게 양 시장의 어떤 성과, 그 샤프 레이쇼에 대한 비교 테이블인데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앞장에 있는 것들을 데이터를 이용해서 연간으로 이제 환산을 했습니다. 연율로 된 수익률이 3.14%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기간 동안에 동일한 기간 동안에 연간 환산한 수익률이 12.91%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은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연간으로 리스크 변동성을 또 계산하게 되면 코스피는 15.93 그리고 나스닥은 18.1%의 그 변동성 리스크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어쨌든 뭐 절대값으로는 이 코스피가 이제 연간 변동성은 낮죠. 근데 이제 수익률도 이제 상당히 낮죠. 그래서 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은 코스피보다 높으나 수익률에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였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죠. 그래서 리스크 대비 리턴으로 해서 나누기를 하게 되면은 샤프 레이쇼가 나스닥 같은 경우는 0.71 그리고 코스피는 0.19 해서 이 코스피 시장은 위험은 상당히 큰데 뭐 이쪽하고 비교해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적지만 어쨌든 그 리스크에 대한 값이 이제 제법 크게 나오는데 거기에 따른 수익률은 이제 적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씀드려서 위험은 큰데 거기에 상응하는 수익도 좀 컸어야 될 텐데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렇지 못한 시장이다. 그래서 성과가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이는 시장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반대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절대적으로 변동성이 크나 어느 정도 거기에 상응하는 그 수익률이 또 이제 뭐 담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샤프 레이쇼 값이 1보다 크면 클수록 이제 좋은 시장이 되거든요. 나누기 한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1 이상이 되게 되면은 그 변동성보다 수익률이 더 큰 그런 시장이 되겠고요. 1보다 낮으면 리스크가 훨씬 더 큰 그런 성과를 보였다라고 해석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게 더 효율이 좋은지 대한민국의 효율이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샤프 레이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리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분석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에 대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뭐 표준 편차나 뭐 분산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측정이 되고요. 이건 이제 자연 로그 수익률 취해가지고 연으로 환산한 그 복리 베이스로 추정된 그 값들입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대한민국 그 코스피하고 뭐 미국의 나스닥 지수 양대 그 지수를 가지고 저희가 수익률 환산하고 거기에 따른 연간 그 리턴 수익률하고 그 각각의 또 위험에 대한 것들, 변동성에 대한 것들을 이제 표준 편차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각각 계산한 다음에 리스크 대비 리턴이 얼마인지에 대한 그 샤프 레이쇼 값을 비교해 봤습니다. 결론은 같은 뭐 기간이고 같은 금액이면 대한민국 시장보다는 오히려 나스닥인 그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들이 효율이 크다라는 것들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